제가 왜 했냐면, 지금 이제 듄에 대해서, 듄2를 보고 와서 감상문? 같은 걸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이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잠시, 앞산에 산책을 갔다 와서, 지금 다시 네 번째,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그, 듄2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포스터, 그러니까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포스터가 하나씩 있는데, 그거 잠깐 보고 할게요. 이제, 그 주인공이죠. 폴 아트레이데스. 네.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또 서로 사랑하는 찬이, 프레멘 찬이, 그리고, 폴의 엄마, 레이 제시카. 원래, 제시카가 왜 이런 게 있냐면, 그건,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그리고 이제, 건이가 나오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폴의 스승이죠. 칼 스승. 칼 솜씨? 칼싸움 배운 스승. 1편에서는 우리의 아쿠아맨이 장렬히 전설을 하지만, 2편에서는 이 건이가 나오는데 전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멘의 족장 스틸가. 한 부족의 족장이죠. 전체 프레멘 족장은 아닙니다. 남부 출신 북이면서 북부의 이제 찬이를 비롯한 나름의 종족 족장이죠. 그리고 이제 라우타, 페이드 라우타. 이 친구는 여기 하코넨 그 남장인가요? 남작이죠. 블라드미르 남작. 이 둥둥 떠다니는 이 1편에서 독으로도 안 죽고 살아난 이 남작의 조카인데, 이 라반의 동생입니다. 이 라반은 아시다시피 이 남작의 거의 오른팔로서 폴의 아버지를 비롯한 그 가문을 멸족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이 황제라는 황제가 여자친인데, 지금 이 사진으로는 누구지? 보면 따갑니다. 누군지. 그리고 여기 이제 이눌란 공주가 나오는데, 황제가 아들이 없어요. 그런 설정에 공주가 있으니까 대충 짐작이 가시죠? 얘랑 결혼하면 황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레아세드 007 본드걸이죠. 007 마지막에 본드가 딸과 레아세드를 위해서 기꺼이 죽습니다. 그게 나왔던.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레이디 마고누의 역할은 예전에 레이디 제시카가 했던 폴을 낳기 전 폴의 아버지, 그거를 이 베네 게세리트의 데모가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죠. 근데 여기서는 마고가 이 페이드 로타? 그냥 로타. T 발음을 안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 아이의 딸을 인지합니다. 이 사이코를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데모한테, 게세리트 데모한테 보고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대충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 이 2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폴하고 엄마가 살아남아서
프레맨하고 같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1편에서는. 근데 이제 이 편에서의 관심이 과연 프레맨들을 폴이 그 메시아 예언자 아니면 이날 수세기 동안 그 베네 게세리트들이 퍼뜨려 놓은 그 전설에 나오는 영웅 내지는 구원자가 이 폴이 맞는지 그 이제 리쌍 알가입 또는 이제 피사체 헤드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자꾸 트림이 나오지 카트 적응을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한 단계씩 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스틸가가 브레멘이죠. 스틸가가 그런 제안을 하죠. 데모가 되라. 너는 이제 베네게세리트 출신이니까 우리의 데모가 되어라. 그래서 그 샤우후루투죠. 샤이후루투 베이비를 죽이면 거기서 나오는 그 진액이죠, 진액. 아주 저 눈동자보다 더 많은 그런 액체들이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 남자들은 죽고 여자도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 생명수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걸 먹고 이 뱃속에 여동생 폴의 여동생을 가진 상태로 그걸 먹고, 아니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데모가 되죠. 그래서 저런 복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막강한 파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하코넨의 딸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베네 게세리트 그 데모가 한마디로 이제 폴의 엄마를 누구의 딸인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데려다가 길러가지고 폴의 아버지한테 시집보낸, 어쩌면 한마디로 베네 게세리트 그에서 데모가 한마디로 자기 손 안에서 다 놀게 노는 말처럼, 장기 말처럼 그런 식으로 다 컨트롤 하려고 했었으나 이제 2부에서 이제 밝혀지죠. 저쪽 이제 아트레이데스 그 가문은 도저히 저희네들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황제를 꼬드겨서 쟤네를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파트 1. 그리고 이제 폴은 그 찬이랑 사랑을 띄어가면서 또 스틸과 또 프레맨과 같이 그 하코넨이 스파이스 채취를 하는 걸 방해를 한 공작을 벌칩니다. 레지스탕스가 되죠. 그리고 자신의 그 능력 같은 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샤이훌루트 제일 큰 할아버지 뻘되는 샤이훌루트를 타는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파괴 공작 계속 진행을 하면서 찬이한테도 신뢰를 얻고 브레멘 부족들한테도 어느 정도 신뢰를 얻어가며 자기 입지를 다집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또 뒤에서 데모의 권력 남용이죠.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의 공적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결국은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된 또 하코넨하고 이 황제의 입장에서는 또 열받겠죠. 그래서
황제는 살수를 보내라. 근데 이제 황제하고 이제 하코넨하고 이제 라반 이쪽 친구들 그쪽에서는 결국은 그 프레멘들은 이제 폴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폴의 하코넨 이름이 폴의 프레멘 이름이 이제 무아딥 우술이라는 애칭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랑 이 하코넨 쪽에서는 무아딥 우술이 누군지 그놈을 죽여야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하고 라반을 무능력으로 이제 강등을 시켜버리고 그의 동생인 저 사이코 페이드 로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드 로타한테 이제 그 블라드미드 하코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그 듀온 행성을 완전 하코넨을 다 밀어내. 하코넨이래 참. 자꾸 하코넨. 프레멘을 다 밀어내고 네가 완전 장악을 하고 스파이스를 다 복종을 하면 네가 황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황제가 아트레이더스 가문을 어떻게 밀어내는지 다른 그 명문가들이 알면 황제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황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시죠. 그래서 그 정엄이 이제 옵니다. 듀온으로 오자마자 프레멘을 공격을 하는데 프레멘들은 죽은 사람의 그 물을 다 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요. 그게 수영장, 목욕탕 같이 그런 비밀스러운 곳에 모아놓는데 그게 수천 곳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곳을 저놈이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요. 그 프레멘들이. 그 바람에 남부에서 프레멘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그 프레멘 회의라는 게 족장급 돼야만 발언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스티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폴이 확실하게 그 리산 할가이 괴사체 헤드라 그 예언자가 맞다. 우리들을 낙원으로 구원해줄 사람이다라고 확신하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확신을 하고 폴 보러 그러는데 자기를 죽이고 네가 우리 족장이 돼서 그 회의에 가서 발언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폴은 거부를 하죠. 그리고 그냥 단도직입 올라가서 바로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각성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엄마가 그 생명수를 먹고 이제 그 생명수를 마시면 과거의 그 데모드의 기억을 다 물려받는데요. 지혜도 다 물려받고 그래서 이제 데모가 된 건데 엄마가 그 생명수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놨죠. 머지않아 남자가 와서 달라 그러면 줘라. 남자는 죽는데요. 야, 내 말대로 해. 그래, 이제 폴이 갑니다. 가서 마십니다. 마시고 죽습니다. 근데 완전 죽은 거 아니고 조금 살아있죠. 그래서 찬이가 이제 달려와서 살려내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과거를 다 통달하고 미래까지도 동시에 여러 곳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회의에 가서 한 명 한 명의 과거를 낭송을 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다 자기 편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황제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간들을 행성으로 불러들일 묘책을 써서 황제가 와요. 자, 황제가 오고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폴이 이제 작전을 다 짜고, 그리고 저 건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왜 안 죽고 살았느냐. 핵무기가 있어요. 그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이주할 때 가지고 가서 몰래 숨겨놨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건이밖에 없는 거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DNA를 갖고 있는 건 또 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핵무기도 확인을 합니다. 이 핵무기가 어떻게 쓰이냐면, 다른 그 가문들이 이제 명문가분들이 또 황제나 마찬가지고, 까부면 여기 스파이스 이 행성 그냥 핵무기로 초토화시켜버린다. 핵무기가 9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렇게 겁을 줘버리죠. 스파이가 없으면 행성 운항을 못해요. 비행 운항을 못해요. 왜냐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저 시대엔. 그 시대 배경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원작을 보면 나온다는데, 그냥 줄거리로 된 것도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더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황제가 진짜 멋있는 동그란 유리 같은 그런 비행선을 타고 오고, 군대도 다 끌고 오지만, 프레멘들과 벌레, 샤이 훌루드 벌레까지 동원한 총 공격에 찍도 못 쏘고, 그리고 페이드 로타랑 1대1 맞다이를 뜨죠. 폴이.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난 나쁜 놈 되기 싫어.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 제가 느낀 이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 5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사막에 대한 건, 물론 아랍 쪽에 계시는 분들은, 생활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환상이죠. 저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상미라는 게, 그 스파이스 가루가 막 날릴 때 그러냐. 그 다음에, 새로운 기계들이죠. 그러니까 비행선이라든가, 그 잠자리 헬리콥터라든가, 그다음에 무기가 있어요. 대포,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즘, RPG,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행선에서 쏘는 그런 포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솔직히 이제 석이 만 몇 년이라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게 필요하겠죠. 그런 약간 신선했고, 그 다음에 음악은 한스 짐머, 여러 작품에서 활동했던, 1편에서도 참 특이했고, 영상. 음악이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음악들이었죠. 2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2편 엔딩 크레딧이죠. 시크릿이 아니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음악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황당무계라고 얘기해야 되나? 영화 속에 있는 음악이랑 완전 다른 음악이 나옵니다. 제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앉았어요. 그 음악 소리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사막은 우리 지구로 비교하면 아랍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랍권 설정이 좀 특히 이제 전투 복장 말고 일반 복장에서, 특히 여성들 복장에 그런 아랍권 복장, 완전히 다 뒤집어 쓰는 거, 그런 게 많았고, 언어도 보면 아랍어랑 비슷한 언어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나중에 폴이 리쌍 알가이
그런 칭호를 받을 때 숭배하는 모양새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막 이러는 게 꼭 무슨 알라신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서 좀 특이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아바타를 좋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바타를 잘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바타도 원주민 여자와 그 지구에서 온 남자가, 물론 이제 하반신 불구지만, 거기에 있는 그 몸은 이제 그, 그 행성에 있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신은 지구인이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균도 마찬가지로 찬이라는 원주민 여자가 있고, 폴은 이제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이고, 그런 게 이제 동일선상에서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겠죠. 스파이스를 찾아낸 자가 우주를 갖는다. 이 얘기가 이제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던 유럽에서 향신료를 두고 싸움을 벌이고, 일본이래 참, 인도 향신료뿐만 아니라 향신료를 갖기 위한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향신료를 갖는 자가 지구를 갖는다, 세상을 얻는다, 이제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거랑 맥락을 같이 해서 그런 게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풀이 이 헤사츠 쾌드락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리산 알가입이 되는, 그걸 좀 저주해요. 왜냐면 주저해요. 저주가 아니라. 왜냐면 자기가 남부로 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주저 합니다. 주저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자기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죠. 그런 6가지가 됐네요. 네, 그런 특이점이 있다는 거. 만약에 저는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 둘을 데리고 가서 같이 제 돈 내고, 물론 이제 문화권 사용을 해서 받지만, 친구 둘을 데리고 가서 같이 4D를 봤는데, 이 듄2는 저 혼자 가서 봤어요. 한 명은 시간이 안 됐고, 한 명은 가기 싫다고 했고. 이 영화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1편은 지루했다면 2편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네. 전개가 너무 빨리 가고, 그리고 각색도 많이 됐고, 여기 지금 나무 위키에도 나오지만, 하코넨 블라디미르 남작을 그 원작에서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여동생이 태어나서 열 몇 살 됐을 때 죽인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폴이 죽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네. 엘리아 아트레이데스가 블라디미르 하코넨을 죽이는 장면 역시 폴이 죽이는 것으로 각색되었다. 엘리아 아트레이데스가 여동생입니다. 폴. 여동생. 지금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랑 계속 정신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영화를 추천하겠느냐? 네, 추천을 합니다. 다만 SF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나 듄 1을 보신 분에게는 무조건 추천하고, 그러지 않은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재밌었어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자, 안녕.